언젠가 산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에게 주는 복 중에 그 인간이 살아온 행위에 대해서 명당 자리는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주시는 산신의 선물이다 하셨어요. 요즘은 우리가 화장 문화가 많지 매장 문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장 문화가 있었던 우리 부모 전존, 조부, 조모, 부모 전존까지는 매장 문화가 좀 많네요. 그죠? 그래서 매장 문화가 있었던 지금 현재도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잖아요. 그 중에 또 못 되면 조상 묘탈이에요. 만만한 게. 그죠? 근데 이 조상 묘탈이 왜 날까라는 거거든요. 조상 묘탈이 아무나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우리가 가장 무섭게 나는 탈이 뭐냐 하면 중복이라는 게 있어요. 중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죽은 시신이 다 굳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이 완전하게 안 굳었을 때가 대중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시신을 염을 다 했는데 빨딱 일어나더라. 시신이 일어나서 까르르 웃더라. 그래서 시신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웃거나 이렇게 되면 이 집안에 줄초상 1년에 3명이 간다. 요 말이 있습니다. 요게 대중복이에요. 그러면 또 중중복이 있어요. 중중복은 뭐냐면 시신이 일부 굳고 일부는 안 굳는다. 허물허물하다. 그러면 요게 반은 굳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런 경우 소중복이 있고 그래서 이게 중복 맞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라도 분들은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 중복에 걸려 있을 때 이 집안에 묘바람이 붑니다. 다른 데서 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중복에 걸려 있는데 이 양반들이 왜 묘바람이 부느냐? 사실은 중복에 걸려 있다 보면 이 양반들이 산소에 내가 입간을 하더라도 분명히 명당이다 좋은 땅이다 하고 들어가는데도 여기에서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간을 잘 보고 명당을 잘 본다 하더라도 본인이 간대로 이 땅이 가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데는 묘를 쓰다가 묘를 한 굽하고 두 굽하고 세 굽 하는 집도 있잖아요. 묘 팠는데 물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 중복에 돌아가셔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은 반드시 이 중복을 풀지 않으면 이 집안에 10년 내까지 어느 경우가 들어오느냐? 자손들이 이혼을 한다. 아니면 부모가 갑자기 수술을 한다. 그게 아니면 자식이 사고가 난다. 그게 아니면 수옥살로 들어간다. 그게 아니면 재물에 전부 다 가산이 간다. 요게 10년 안에 바람이 무조건 불게 돼 있는 게 이게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2월달, 8월달, 5월달, 11월달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요거 중복 걸린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음력입니다. 요렇게 제사가 돌아가시는 양반들은 이 양반들은 반드시 대중복에 걸렸던 소중복에 걸렸던 중중복에 걸렸던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화장을 해도 탈이 나오고 이거는 매장을 해도 탈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주로 이제 이런 굿들을 한 7년을 제가 산천을 돌아다녔어요.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이런 굿을 잘 안 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아주 늙은 거는 아니지만 이양 제자 만신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의 대한민국에 아마 배 타고도 들어가 보고 몇 동마다 제가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중복이 걸린 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그 몇 동으로 직접 들어가야 돼요. 몇 동으로 직접 들어가서 구청에서 올리는 상 그대로 과일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상이. 그러면 이 장만에도 솔 차는 데다가 이게 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묘굿을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묘굿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양반들이 묘자리가 잘못됐다. 묘자리가 잘못된 거를 굿한다고 이게 어떻게 바로져요? 이거 안 바로져요. 이거는 제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뭐 양밥으로 사람들이 뭐 이거 이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걸로 해서 뭐 이렇게 양밥으로 하시는 게 동서남북이 묻고 이래 부적을 입고 이래 하는데 이거 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애시당초 묻힌 자리가 여기가 잘못인데 이걸 양밥을 쓴다라고 해서 이게 틀어지냐고. 안 틀어진다고.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서 들어왔을까? 왜 이 양반이 그 좋은 묘자리를 두고 왜 이런 데를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복을 풀었던 집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인천이었네요. 거기에는 한겨울에 갔어요. 한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양력으로 1월 달이면 인천이면 무지무지 시원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집에 이제 중복을 풀러 들어간 거예요. 중복을 풀러 들어갔는데 이 양반은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네요. 이 양반이 사람이 배포도 크고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제가 밤새도록 구슬했는데 이 구슬하는 게 우리가 난동을 하고 구슬하는 게 아니고 중복에 걸렸을 때는 생닭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생닭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 닭이 꽃기요하고 울어야 이 일이 끝나요. 그래서 졸지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 생사 여탈권이 요 닭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닭이 울어야 이 굿이 끝나요. 세상에 이 집에 이제 중복을 들어갔는데 그때가 양력 1월이었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죠? 아, 그 몇 동위에 맨발로 처음에는 버선을 신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산신님 어디를 입고 딱 올라섰는데 이미 날이 겨울은 아시잖아요. 4시 산이 되면 이미 4시 되면 다 쳐져요. 이제 북소리도 장구 소리도 퍽퍽 소리가 나요. 거기를 딱 올라갔는데 눈까지 내렸어요. 전날. 그런데 이제 오후부터 살랑살랑 눈이 진눈개비가 또 오기 시작을 했어요. 묘를 올라가니까 이 묘에 이렇게 잔디가 뾰족뾰족하잖아요. 전부 다 얼어서. 거기를 올라갔는데 이미 버섯은 다 젖었어요. 이 사람은 중중복에 걸려서 이 집은 지금 현재 그래도 사업장이 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대충대충 넘어가야 될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이래 가나 저리 가나 이판사판이요 이래 돼가지고 그 겨울에 버선을 벗어서 던졌어요. 던지고 옷을 처음 이렇게 거져서 이래가지고 딱 올라섰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자 제자가 하는 얘기 그래요. 선생님 안 추워요 이러대요. 나는 겨울에 무슨 몸이 무슨 내 몸 땡기는 로봇이냐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추운데 이 버선이라도 신고 이러대. 내 몸을 사려서 이 집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이거는 제자 몸을 사려서 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 한겨울에 이 옷을 다 걷고 버선발로 맨발로 딱 올라가서 이 집의 묘 위에서 이제 중복을 풀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3시간을 하고 나니까 발이 이제 새파랗게 되죠. 나 동상 안 걸린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이 집에 그렇게 했는데 닭이 이제 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복경을 읊어야 되는데 기본 21번에서 49번 읊어야 돼요. 어머나 닭이 안 울어. 닭이 새벽 5시가 돼도 묘시 됐으면 닭이 울어야 될 거 아니야. 묘시인데 이놈 닭이 울어야 내가 갈 건데 5시가 됐는데 닭이 안 울어. 그러면 그 전날 우리가 올라갔을 때가 그 전날 2시인가 돼서 올라갔거든요. 2시인가 돼서 올라갔는데 다 1시쯤 도착을 했네. 그때 그 집은 소머리까지 맞춰서 올라갔던 거예요. 이거를 해서 올라가서 했는데 이미 과일이 어느 정도냐, 방울토마토가 하나 던지면 머리 맞으면 이거 완전 경상이야. 중상도 이거는 중상이야. 경상이 아니야. 과일이 이미 3시간 정도 못 되니까 과일이 다 얼어버렸어요. 과일이 꽝꽝 얼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추워요. 그래도 묘면 어쨌든 산자락이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닭이 아무래도 닭이 안 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부부 내외가 선생님 저 내려갑시다. 이 정도면 이거는 풀린 겁니다. 닭이 울어야 된다니까. 닭 안 울어도 우리 저 조상님 저 풀렸을 겁니다.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내려가 계시라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럼 차에 잠깐만 몸 좀 녹이고 오겠다고. 이제 이 양반들이 그 밑에 한 15분 정도 20분 내려갔으니까 갔어요. 이 양반 내려가고 1시간쯤 안 됐나 닭이 이제 그때서야 우는 거야. 꽃기요 하고 닭이 우는데 얼마나 반가워. 돌아보니까 진짜 내려가고 없더라고 사람이. 남자 제자가 이래가지고 막 내려가서 누구 사장님 부르면서 내려가서 닭 울었다고 빨리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 부부 내외가 하시는 말씀이 이 닭은 안 울어도 정 선생님이 울었다 했으면 이 닭은 울은 거니까 우리 철수하러 갑시다 이라고 올라온 거야. 그래서 올라왔길래 아니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이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정쌤 이거는 안 울어도 울은 거고 울어도 울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빨리 철수합시다. 이거 이러다가 진짜 얼어 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고생이 너무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못 내려갑니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이제 가도 못 하고 그 앉아가 요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앉아 있으니까 2시간쯤 오니까 그때가 한 10시 다 돼가나 보다. 10시에 닭이 왜 울어요 그죠? 근데 닭이
꽃기요 하고 하늘을 딱 보고 3번을 딱 울고 내려대요. 근데 나는 그 닭이 얼어 죽을까봐 우리가 얼마나 닭님을 보호해야 되는 줄 압니까? 거기서 닭 얼어 죽으면 우리 닭 사러 어디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닭을 얼어 죽을까봐 신문지로 덮어주고 부탄가스 있길래 그거라도 좀 걔가 따뜻하게 해주려니까 부탄가스도 얼어가 안 켜져.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뭐 이불이라도 덮어주니까 닭이 또 덮어주니까 파다닥이라고 일어나대요. 닭이. 닭 얼어 죽을까봐 우리는 그걸 더 걱정했는데 진짜 그때 왜 그랬냐면 중복에 걸려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등쿨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묘 주위에는 정말 아카시아가 딱 있으면 문제거든요. 아카시아는 밑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이 간을 챙챙챙 감아요. 아카시아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시아 근처 묘동 옆에 비석 이런 거 진짜 주위에서 이래 보거든요. 이 양반 집안에는 이래서 이 대주가 풍파가 이제 설설 이제 불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진짜 10시 돼서 이 닭이 우는데 진짜 하늘을 향해서 꽃기요 하고 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거는 전부 다 과일이니까 뭐 썩어도 상관이 없어서 전부 다 버리고 닭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고 와요. 굳이 그거를 파묻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산목숨인데 아니면 두고 가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은 중복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집이 다시 본향으로 합의받고 사회수부 용신님 합의받고 이래서 사은문을 쫙 열었던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묘굿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묘굿을 내가 아마 거의 대한민국 거의 다 움직인 것 같거든요. 제가 제주도 안 가봤네요. 제주도하고 북한은 안 가보고 내가 다 움직여 본 것 같네요. 배 타고 다 움직여 봤으니까. 이 묘가 잘못되어서 중복이 걸려 있으면 자손 중에 어떤 경우 대중복이 심하게 걸리니까 어떻게 들어오느냐. 대중복이 걸려서 만약에 이 부모가 누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태중의 자손이 있죠. 이 태중의 자손이 그대로 살을 딱 맞으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배냇병신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중복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경우는 본인들이 그냥 나는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묘가 잘못되었을 때 요걸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을 제가 7년 8년을 산천을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집에 묘동리에 올라가서 이걸 다 풀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의 중복을 풀 때는 산신의 합의를 받아서 이 양반들 전부 그 위에 올라가서 곱배를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눈은 오는데 구는꼬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풀어봐요. 어떻는가. 이게 물에 감기니까 이게 풀어내도 팔 빠져요. 이거 풀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전부 다 풀어내고 나니까 대주나 기주나 딱 풀어서 딱 돌아서고 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맑아져 있다. 편안해져 있다. 그래서 이 중복을 풀고 나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이 사람이 어떤 운을 풀어갈 때 여기에서 문제가 여기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을 해놓고 나면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더라. 요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을 풀어갔던 이런 집안들을 다 보면 어떤 집은 묘를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차가 잘 되기를 발복하기 위해서 묘자리를 약간 틀어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묘자리를 또 잡아 들어갔던 경우의 집안들도 있고 어떤 집은 자손을 못 낳아서 진짜 그 묘자리를 들어가 보면 그 묘자리에 뭐가 있느냐 긴짐승이 들락날락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뱀굴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조상의 묘에 묘동에 요만큼 구멍이 나 있거든. 한번 다시 둘러보셔야 돼요. 뱀이 들어간 구멍은 요만큼 나와요. 안은 이렇게 넓혀져 있어요. 요만한 구멍이 있다는 건 이미 긴짐승이 들락날락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에서 이미 편안하지 않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작용이 안 하는 집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작용을 하느냐 하면 당신이 살아계실 적에 굉장히 많이 집착이 계셨던 분이라면 본인에 대한 돌아가셨어도 본인에 대한 이 시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묘 여파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에 대해서는 그 묘를 그냥 여기가 묘니까 여기 밑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묘를 풀러 들어갈 때는 직접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풀었던 집들이 어떤 집은 묘가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되었고 어떤 집은 묘를 난다 긴다는 사람이 지간을 봐서 잡았던 이 묘가 발복이 아들 말고 아들 손주쯤 되면 발복하겠습니다 하는 집들도 있대요.
그래서 묘는 어차피 지금은 화장 문화가 간다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 좀 묘를 추천을 하는 바고, 묘를 쓸 수가 없으면 화장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시더라도 제발 혼백을 아무 때나 헛지는 말아 주셨으면 싶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훨훨 날아가라고 산에 뿌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 따라가라고 강물에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손이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뿌리시지는 마세요. 그거는 정말 옳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화장을 했던 사람들은 또 풀어내는 방법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또 따로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근데 요즘은 이런 절차들을 아마 잘 안 하실걸요, 제가 알기로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일이 어찌됐든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냥 뭐 본향 가서 본산 가서 풀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산 가서 풀어오는 본산에서 풀어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가서 여기에서 공판을 받아야 되는 것만 해도 이미 하루라는 거예요. 이 양반을 다시 해서 다시 이 양반의 본향 충청도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일을 다시 잡았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요 묘를 다루는 방법들, 요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양반은 진짜 그 양반은 묘를 이렇게 봤는데, 그 양반은 또 묘가 어떻게 됐냐면 거의 왕릉이에요. 그 양반은. 나는 저렇게 묘가 진짜 휘두르지게 큰 일반 평민의 묘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엄마 아니냐 이러니까 엄마래요. 근데 엄마인데 왜 엄마 묘를 이 정도를 했느냐라고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묘를 좀 좋은 데를 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 묘가 이렇게 휘두러지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느냐? 집안에 바람이 붑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생전 행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휘두러지는 묘처럼 봉분으로 해놓으면 한 것이 없는 망자가 누울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집을 또 풀러 들어갔던 집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어떤 집은 새가 빠지게 올라갔는데 묘자리가 여기래. 그러니까 짐을 풀었어. 근데 제가 산세를 보고 지형을 아무리 봐도, 근데 이 묘자리인데 자손이 이 정도로 왔다. 이거 묘자리, 당신네들 묘자리 아니야. 다시 한번 알아봐. 이 묘자리 아니야. 내가 이랬어요. 스님 여긴데요 이러는데, 아니 나는 볼 때는 여기 이 묘자리인데 이 집이 이렇게 자손들이 재산이 있고 가산이 있다. 이거 아니야. 이거 묘자리 잘못일 거예요 했더니, 나중에 올라가더니 저 위에서 선생님 하면서 부르대요. 묘자리 거기더라. 졸지에 너무 묘자리 가서 내 재진일 뻔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래되다 보면 묘자리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묘가 왜 이런 기운들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하면, 요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 사람이 행한 행실이나 살아생전에 이 사람이 자손이나 가정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많이 두랑을 하고 애착을 가지셨던 분들이라 면 저는 묘자리 해줘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양반들은 자손에게 어떤 영향을 가지러 들어오느냐, 이 양반이 그 기운, 산세의 기운을 받고 땅의 치기의 기운을 받아서 후손들에게 이 명당에 발복이 됩니다. 우리가 명당이 발복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그거잖아요. 어느 마을에 거지가 죽었는데 이 거지가 죽어서 사람들이 저 동구 밖에 있는 것보다 십시일반 걷어서 대충 아무 자리나 묘를 만들어 줬더니 어느 날 휘두러지는 진짜 자손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게 자기 아버지 묘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묘를 이래 적고 자기네들이 사는 게 너무 거지 같고 구질구질해서 진짜 묘자리를 쓸 형편도 안 되고 저가 아버지도 거지처럼 그냥 이렇게 떠돌다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웃 동네에 있었겠지. 그래서 동네에서 이 장사를 치러줬다는 소리를 아들이 들었고, 그런데 그 후로 집안이 발복이 되어서 당대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묘자리에 이제 좀 더 좋은 묘자리에 해줘야 되겠다고 이걸 파가지고 다시 좋은 달 했는데 거기를 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묘자리는 이래요. 그래서 묘자리라는 거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언젠가 산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에게 주는 복 중에 그 인간이 살아온 행위에 대해서 명당자리는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주시는 산신의 선물이다 하셨어요. 내가 살아온 방향이 그릇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명당자리는 눈을 가리게 한다. 그래서 그 명당자리는 아니 준다. 명당자리로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살아서 인간이 그 행과 선을 잘 하시고 오거라. 그러면 그 명당자리는 스스로 열리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드린 요게 중복에 대한 설명의 요런 묘동 이야기였습니다.